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쓴 게 뭐냐면, 이제는 일반 선택 화학이라고 해요. 화학원이란 말이 사라졌죠. 일반 선택 화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회를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요. 현재도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횟수는 너무 오래돼서 안 샜는데요. 아무튼 제가 제일 고참이긴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화학 공부하는 거. 근데 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막 지금 이슈가 많거든요. 아직 뭐 내신 수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수능은 이제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내신인데 이제 정상적인 범주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소식껏 말씀드리면 그간 화학이 수능에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외면을 받은 지가 한 4, 5년 돼요. 뭐 길게는 4, 5년, 짧게는 3, 4년. 어떤 설명회를 보면요, 선생님들이 야, 화학은 선택하지 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왜? 너무 문제가 어렵게 내고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수학적 계산만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아니죠. 이제 아니고 고2 때 배우는 화학인데 또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2학년 1학기 때 끝내야 돼요. 1년치 범위를 6개월로 줄여버린 겁니다. 한 학기에 줄여버린 거예요. 아,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쉬운 거가 어려운 게 좀 빠지고 쉬운 게 있느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 화학 평형까지 들어왔어요. 화학 평형이 알면 쉬워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상당히 골치 아픈데, 계산 영역이 아니라 아마 평형 이동이라든지 K값 정도 구하는 거,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화학 식량과 몰, 이거 기존 화학의 원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양적 관계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학 평형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그대로 있어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아마 이게 1학기 때 변수가 되고 이게 2학기 때 변수가 될 건데, 이 동그라미 친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문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능 문제 개발이 엄청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걸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쓸까 안 쓸까? 쓴다는 얘기죠. 기존 완자나 우공비, 셀파 이런 책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특강 영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선생님들이 내주는 프린트를 봐야 알겠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강이 듣냐 모르겠지만 일단 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치동 같은 학군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낼 겁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데는 좀 더 전문가한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단원 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 거고, 평형 이동도 사실은 어려운 데가 아니에요. 어려운 데가 아닌데 이게 화학 2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화학 식량과 몰 양적 관계는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완벽하게. 어느 수준까지? 수능 수준까지. 될까요? 쉽지는 않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겨울방학 때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여기 분자 모형이나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있고요. 평형도 사실은 배우면 금방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절대 문제가 쉽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실 부분이 1단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좀 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필승 포인트가 뭐라고요? 1단원이다. 그래서 몰 개념, 몰 계산, 개념부터 심화까지 여러 번 반복해.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배웠으면 오늘 반복하고 이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요, 점수 딸 데가 없어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문항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모 교재에 있는 문항을 갖고 왔는데, 대부분의 그 시중 교재는 문제가 좀 라이트해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자기들이 이제 심화 코너에 넣어놨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연구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 만드는 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마 요걸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수능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한테 상당히 많습니다. 족보닷컴 그 정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가 중요하잖아요. 개념 강의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 교재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예, 제 교재의 특징인데요. 연습 문제가 사실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사고력이 생기고 어떤 논리력이 생기는지 하나 분석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저는 1단원이 굉장히 길어요. 두꺼워요, 책이. 왜 그럴까요? 1단원에 개념이 많고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유형이 별로 없는데 그간 이 미친 수능 체제에서 유형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유형 하나하나 안 빠뜨리고 제가 다 분석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풀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자료 분석 특강이 들어가요. 자, 자료 분석 특강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해에 가장 이거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씩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앞에 문제는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게 핵심이죠. 요거를 저의 어떤 그 스킬에 의해서, 자, 몰 개념에 대한 정의 대입 계산하기 위해서 파티다 해서 따다다다다닥 공부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안 풀릴 경우 이렇게 하고 1안, 2안, 3안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를 합니다. 이게 자료 분석 특강을 같이 하는 거고, 이게 특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로서 실전 문제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내신에 적합해야 되는데 내신에 적합한지 아닌지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갖고 오는 프린트물을 보면서 참고해서 매주 문제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그런 게 다른 선생님과 저의 좀 차이점이에요. 저희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죠.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하죠. 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내가 분석하니까 이래 해. 이런 방향으로 문제 뽑아와 해서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원 바탕에는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이니까 이 기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거 하나 더 갖고 와봐. 그래서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선배들한테 받아오고요. 또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매주 주는 학교에서 프린트 있잖아요. 그 프린트를 분석해서 매주 강의용 교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에 스킬이 생기죠. 그러면서 제가 자주 쓰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아이들한테 양관식 아저씨처럼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이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학시 아저씨가 돼야 돼요.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학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양관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올해부터 선언합니다. 학시 아저씨가 되겠다. 학시 아저씨 모델로 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엇나가고 막가파 이건 아닙니다. 애들이 힘들어할 때는 좀 지켜주지만 나태할 때는 야무지게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뭐냐? 자, 아이언맨이잖아요. 아이언맨 세상을 구합니다. 원래 헐리우드 영화 다 그래. 세상을 다 구해. 자기가 다 구하는데 사실은 토니 스타크라는 이 주인공도 굉장히 천재지만 사실은 이 토니 스타크가 이런 슈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요, 이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비스가 다 만들어 준 거죠. 이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학시 아저씨가 되겠지만 사실은 자비스가 되겠다. 학생들의 자비스가 되겠다. 즉 학생들의 비서가 되겠다. 그런 다짐을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마다 한 땀 한 땀 아이들에 맞게끔 만들어서 제공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는 뭐냐? 숙제는 완자입니다. 완자가 주교재 아니에요? 완자가 부교재입니다. 왜냐면 완자 문제는 좀 쉬워요. 대신
완자 문제를 풀어봐야 보편 타당하고 재교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완자를 숙제를 하고 그 숙제의 성취도를 보고 또 다시 또 다른 숙제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이제 책 찾을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 자체 교재하고 완자 요 두 개면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교재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완자와 제 자체 교재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과학이 정복하기가 쉬운데, 제 입장에 쉬운데 아이들한테 시간이 없어요. 국영수 하느라고 또 수행하고 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2에 올라가니까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